지난 목요일에 제가 진짜 거의 최초로 이번 CFD발 임창정 사건을 팩트 체크해 드렸는데요. 주말에 현지 기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추가 취재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롭게 나온 사실들도 있어가지고 이번 요약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예인들과 의사분들 그런 고소득자들이 가담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거의 버닝썬 게이트급으로 지금 재계와 정계까지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주범인 라모 씨의 법인 소재지가 있는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단부터 들어가면은 한경와우 등 증권방송에 출연하면서 종목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 모집하고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주식 전문가 이제 라모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회원 수가 한 100명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한경와우 전문가들 중에서는 회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전문가로서의 큰 성과는 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모 씨가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정보 교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전업 투자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성과가 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성을 바탕으로 인천에다가 투자 자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호안입니다. 그러나 정식 그 투자자가 아닌 유사 투자 자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탁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곳이죠. 하여튼 그 라 씨가 설립한 호안이라는 회사는 자산주에 주로 투자한다는 컨셉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산주란 보통 이제 기업의 공장 부지 같은 부동산 가치가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 더 큰, 그래서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증시 용어고요. 라 씨는 이걸 컨셉으로 2019년부터 증권방송이나 다른 유사투자자문 소속이 아닌 단독으로 전문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주 투자 이 전문가 사업도 역시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자산주를 투자하는 분들은 주로 안정적인 성향이고 또 보수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니즈가 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신생업체에다가 거기다가 뭐 대표가 특별한 레퍼런스도 없는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맡기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라 씨 그리고 그가 설립한 호안은 2020년 국내에 도입된 CFD라는 걸 통해서 고수익을 내준다고 대대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위치한 인천 청라지구 여기를 기반으로 그 호안의 라 대표는 경기도 의회 그 당시 여당 의원 한 사람을 통해서 민선체육회 임원 선거에 후원도 하고 남북 경협 사업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연결된 지역의 유지들이나 병원장 등을 소개받아가지고 이들한테 영업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그렇게 이미 3년 전부터 이들은 SG증권, 즉 외국계 증권사의 CFD 매수는 이게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에 걸리지 않게 매우 천천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해지면은 계속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일부 폰지 사기의 정황도 들어있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1인당 최소 금액 3억 원. 이 정도 투자를 할 사람들은 뭐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아니면 연예인들 혹은 유력 정치인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 라 대표는 이들에게 특화된 영업 방식을 계속해서 구축해 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옵티머스 사태처럼 유력 정치인들이 연결이 됐고 또 버닝썬 그 당시처럼 조폭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연예인 중에서는 임창정, 박혜경 씨 말고도 제3의 인물이 누군지 절대 무조건 감추려는 쪽과 어떻게든지 이걸 파헤치려는 쪽의 싸움이 팽팽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천에서 출발한 이 라 씨와 호안이라는 회사는 사세를 확장해가지고 연예인 등 셀럽 전문 투자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이건 이제 강남에서 다시 기반을 제대로 닦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프로골퍼가 개입됐다는 소식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모 씨고요.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강남구 신사동 그 가로수길 안쪽에 일명 그 세로수길이라고 하는 그 한 건물 지하의 실내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또 소유주가 하필 노홍철 씨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아예 그냥 건물에 대놓고 자기 건물이라고 이렇게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노홍철 씨도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잘 빠져나간 것으로. 그래서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결론을 또 이번 사태에서 캐치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건물은 노홍철 씨가 2018년도에 122억 주고 산 건물이고, 당시에 이제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87억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최소 200억이 넘는 것으로 그 부근 공인중개사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건물 지하에 그 안모 씨가 활동하던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지난 그 마라탕 200만 원 그런 컨셉으로 여기 레슨 강사료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 인테리어도 고급지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사실 지하에 있는 연습장이 아무리 좋아봤자 저기 뭐 워커힐 연습장급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 안프로한테 레슨 받는 회원권 가격이 3천만 원. 그리고 비소멸성으로 회원 가입하면 보증금 1억에 연회비 300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금융당국에서 CFD 운영과 수익에 대한 수수료로 대신 결제가 된 항목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모 씨가 연예인들하고 친한 미녀 골퍼 안신의 프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안 프로는 남자입니다. 지금은 인스타가 뭐고 다 글삭튀 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 연예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수 B랑 찍은 사진 때문에 또 이 B도 여기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된 사실은 이번 사태의 중간 모집책으로 이 안 씨 말고도 프로 골퍼들이 또 몇 명 끼어 있다는 정황입니다. 사실 프로 골퍼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또 사람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 없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프로가 한 명 있는데 이번 주 라운딩 한번 같이 나갈래? 그럼 너 스윙도 좀 봐주고 숏게임도 가르쳐주고 도움 많이 될 거야. 이러는데 이걸 싫다고 안 나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또 항상 이런 사건 터지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나, 배경에 어떤 세력이 있나, 여기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지난 청담동 그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때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원래 그 전에는 평가가 좀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걔가 그 정도 클래스는 못 돼. 절대 걔가 주범이 아니고 분명히 뒤에 뭔가 따로 있다. 쩐주 내지는 이거 설계한 배우가 그 정도 급이 아니라 훨씬 큰 뭔가가 드러나지 않는 세력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언급한 회장의 그 수상한 주식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런 또 후문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금감원에서 조사 시작하고 곧바로 그 회장 주식 계좌를 먼저 금감원에서 들여다봤는데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 사실을 듣자마자 그 회장이 그냥 바로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에 금감원 조사에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라도 다 매도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수익을 보려고 불공정 거래를 한 거는 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 지난 정부에서 대북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아난티 회장의 이름도 또 나왔습니다. 이 라 대표하고 남북교류협회라는 교집합이 일단 포착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난티 회장이 또 라 대표한테 투자를 했다가 역시 이번에 큰 손실을 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라모 씨는 아난티 회장이 맡고 있는 계열사 법인 두 곳의 등기 임원으로 또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 임창정 씨도 그렇고 라 대표라는 사람도 그렇고 손실 본 사람들은 죄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손실 나면은 피해자가 되는 게 맞나요? 그냥 손해자 혹은 실패자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내가 맡긴 돈이 어디 다른 데로 막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래되는 거를 수시로 또 확인도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 위탁매매처럼 투명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약 1조 원의 주가 조작단이 적발됐다. 여기에 연예인, 의사, 회계사, 그리고 재벌 회장 등 총 관련자만 현재 밝혀진 게 1,600명입니다. 이번 수사가 라모 씨라는 주식 전문가로 시작해서 재계, 정계, 그리고 대북 사업 관련 전 정권 이해 관계자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이 라씨 등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SG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연휴 기간에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주가가 폭락하던 첫날은 CFD 반대 매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4월 24일 오전 9시 20분에서 10분 동안 해당 종목들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은 이번 주가 조작 일당의 중간 관리자급이 주변 사람들하고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CFD 반대 매매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트리거는 세력 중의 일부가 먼저 내다바이를 치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CFD 반대 매매가 촉발이 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라시 일당이 돈을 투입하다가 결국 그게 안 돼서 그 포지션마저 전부 다 반대 매매로 털려버리면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들 피해 호소인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연예인과 의사의 경우는 탈세, 그리고 그 밖의 인물들에게는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 CFD 레버리지 거래 관련해서 금감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3배짜리 레버리지에다가 2.5배를 더 얹어서 7.5배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약간 변칙 영업을 해온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면 이번에 CFD 거래 창구였던 SG증권, 즉 소시에테 제네럴 한국지사에서 라모시 등에게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피해 보상과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 보상 등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주말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해외 선물 투자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박호두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포지션을 항상 거꾸로 잡아서 강제 청산당하고 그러면 이제 속상하다고 막 소주 병나발 불고 울고 그러면 또 후원자들이 힘내라고 별풍선을 막 몇십만 원씩 쏴주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박호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 내연녀가 마약, 성매매, 그리고 부당이익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현재 양측이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 박호두 씨는 해외 선물에서 맨날 호구도에서 돈 다 털리는 그걸 컨셉으로 시작해서 유튜브에까지 진출했고 한때 슈퍼챗 수령 1등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뒤로는 코인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레퍼럴로만, 즉 소개 수수료로만 챙겼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서 그동안 박호두를 불쌍하다고 별풍선 및 슈퍼챗을 10만 원씩 쏘던 팬들은 현재 허탈해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참 비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종합해서 당장 우리 증시에서 최대의 수혜주를 꼽으라면은 결국 또 한동훈 테마주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진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진짜 대한민국에 나쁜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검찰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일종의 반작용 같은 게 반드시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 제 정치적인 성향과는 관련 없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월요일이 우리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니까 이번 주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를 일요일 대신 월요일 저녁 7시에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